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뉴스를 쳐다보면 끝도 없이 복잡한데요. 그 핵심 내용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이 잔뜩 움츠려 있죠. 이러다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뭐가 어떻게 풀릴지, 이거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은행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현대 은행 시스템은 중세 시대 때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금이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금이 재산인데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불안하겠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또 금을 가지고 다니려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금을 보관해주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겠죠. 거기다 금을 맡깁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겠죠. 금을 맡기게 되면 보관 증서를 써서 줍니다. 뭐 이렇게 이런 증서를 써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 한 돈 이렇게 증서를 쓰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찾아가면 금 한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서가 금 한 돈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증서를 금 맡긴 데 가지고 가서 금을 다시 찾은 다음에 그 금으로 물건을 사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증서가 금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뭐 이 증서가 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사면 이 사람이 이거 이제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꿔도 되니까 돈이랑 이게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금 보관 서비스를 해준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금을 맡긴 사람이 금을 찾으러는 안 옵니다. 그렇죠? 굳이 뭐 안 찾아가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 증서를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니까 굳이 금덩어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금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남의 금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질이 안 좋은 이거 대출 서비스 같은데. 자, 어쨌든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금 한 돈 하고 써주고 이제 증서를 써주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빌려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열기도 하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이제 갚게 됩니다. 이거 정말 짭짤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남의 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찾으러 안 오는데 뭐 금 한 돈 이런 거를 써주는 걸 여러 개를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금을 이제 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 10돈어치를 써줍니다. 어차피 찾으러 안 오니까 10배를 이제 써서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요. 만약에 제가 금 10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제 10% 이자를 받고 100돈어치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00% 이자가 됩니다. 10돈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뭐 거저먹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는 없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금 보유량은 대출해준 금액의 10%밖에 안 됩니다. 제가 100개어치를 대출을 해주고 실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 1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 은행 제도. 자, 지금 은행에 가면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행은 대출해주는 돈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뭐 합법적인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연준에서 작년 3월 26일부터 이 지급준비금 비율을 0%로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이거를 0%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뭐 다시 되돌리지도 않습니다. 바꾸더니 지금도 0%입니다. 자, 여기 연준의 웹사이트인데요. Requirement Ratios to 0% 보이시죠?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은행 금고에 땡전 한 푼 없어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로 합법적인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이 듭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국민들에게 지금 공짜로 막 나눠주고 있죠. 일하기 싫어? 그럼 뭐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돈 줄게. 하고 이렇게 돈을 막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 이상한데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걸까요? 미국 정부에서 막 이렇게 돈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나? 그게 아니고 연방준비제도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네,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그 연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 찍어내는 연준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죠.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기업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연준에 가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빌려옵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서 연준에 전화를 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연준에서 잠깐 하고 이제 그 돈 프린터기를 탁 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면 1조 달러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1조 달러를 타라라라라라 이제 프린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 건 좋은데 근데 이자를 내는 건 좀 뭐 연준이 돈 찍어내는데 잉크값하고 종이값밖에 안 드니까 같은 미국끼리 그냥 뭐 이자 안 받고 뭐 한 몇만 원 정도 종이값만 이렇게 받고 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자를 다 받고 빌려줍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미국 재무부에서 찍어내면 뭐 이거 이자 없이 자기네가 직접 찍어내면 공짜잖아요. 그렇죠? 이자 안 내도 되니까. 뭐 미국 재무부는 돈 찍어내는 인쇄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네. 왜냐면 이 화폐 발행권을 연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1913년에 Federal Reserve Act란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연준만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이 연준에 대해서 감사나 어떤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연준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마다 미국의 부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파산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자, 미국 빚이 얼마나 많길래 이거 파산까지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참 자,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뭐 미국이 잘 사는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외적으로는 맞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거 뭐 암울합니다. 빚더미에 쌓여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시면 지금의 이 불안한 장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그동안 빚은 있어도 이자 갚아가면서 살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빚을 더 지지 않으면 망해버릴 상황에 온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잘 나가던 미국이 지금 어려워진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은 처음부터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을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이 생활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빚이 1억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 빚 때문에 잠도 안 오겠죠? 자,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는 갚아야 할 텐데 근데 저의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암울하죠? 자,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이 1,00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카드로 돈을 땡겨서 이걸로 이자를 갚습니다. 일단 나이스 카바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뽑아서 갚고 또 이걸로 생활을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돈을 뽑아서 또 갚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카드조차 이 한도가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떡하죠? 그러면 카드를 또 하나 만들면 됩니다. 또 만들어 또 1,000만 원짜리죠. 이걸로 또 이자를 뭐 갚으면서 돈을 뽑아서 갚고 이 카드 빚도 갚고 또 원금도 갚고 또 이렇게 이걸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 카드를 만들어 나가면 저는 이거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계속 카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카드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면 어떡하죠? 그때부터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자, 이게 미국에서 지금 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과연 파산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추가 카드를 지들이 발행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 지네가 또 만들면 됩니다. 또 발행하고 무제한으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이 갈등하는 척을 합니다. 한도 이거 올려야 하나 힘든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이러다 미국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미디어에서도 뭐 집중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 이제 미국 사완이 달린 부채 한도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숨을 죽이면서 뉴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이거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이거 이제 다 같이 막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의 파산할 뻔하고 막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지다가 거의 파산할 뻔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의 뭐 셧다운까지 며칠 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게 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으아 하고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서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자, 밖에서 쳐다보면 어떨까요?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소비입니다. 미국 부채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한도를 안 올려주면 미국이 파산을 하는데 이 카드를 올리는 결정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을 숫자적으로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의 빚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usdebtclock.org. 미국의 빚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28.8 트릴리언 달러. 이게 지금 미국의 현재 빚입니다. 실시간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정보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정보들입니다. 28.8 트릴리언 달러면 한화로 3.3경원 정도. 뭐 감이 안 오는 그런 넘버인데, 자, 어쨌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미국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86,000달러 빚이 되겠습니다. 세금 내에는 가구당 계산하면 22만 8천 달러 정도의 빚. 제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이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는 빚들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 텐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3.8 트릴리언 달러.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토탈 debt to GDP ratio. GDP에 맞추면 140%가 됩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네, 아무리 돈을 벌어서 갚아도 이걸 못 갚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젯이 있겠죠. 자, 메디케어,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거, 그리고 연금 혜택, 뭐 이 기타 등등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만 405 빌리언 달러. 네. 이자 갚다가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네, 이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중에 직접 여기 이 웹사이트에 찾아가셔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공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 Money Creation. 미국에서 돈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M2 Money Supply라고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도 이 수치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데 현재 달러가 통용되고 있는 게 2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를 다 끌어다가 갚아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걸 다 분석을 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바로 이 넘버입니다. 현재 지금 빚 2.8.8 트릴리언 달러.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2016년에는 빚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는 19.9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지금 한 배 반이 늘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빚이 줄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아서요. 지금 빚이 한 배 반이 돼버렸습니다. 150%가 돼버린 거죠. 5년 만에. 자, 그렇다면 과거로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2012년에는 15.7 트릴리언 달러. 네, 그러니까 빚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2008년에는 10.6 트릴리언 달러. 네,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뭐 2000년도 한번 볼까요? 네, 2000년에는 빚이 5.6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빚이 2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빚이 한 5배가 넘게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빚이 늘어만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 부채 한도가 계속 늘어나야만 합니다. 여기를 뭐 한도를 걸어서 막는다면 미국은 그냥 바로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빚을 늘려만 왔습니다. 줄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살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 터져서 빚이 늘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28.8 트릴리언 달러. 만약에 2025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나면 이 속도로 들어간다면 48.6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채 한도를 건다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국의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혹시 정치인들끼리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시간차 공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막 띄우다가 결국은 합의하고 부채 한도 올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회가 셧다운이 된다고 해도 미국 파산 안 합니다. 네, 조금 더 드라마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없이 되풀이 된 거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 한도로 인해서 생긴 공포 조장,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내려가니까 비트코인 망할까봐 지난번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하지만 이 이사 나간 채굴자들 짐 풀고 다시 컴퓨터 돌리니까 어떻게 됐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어떤 하방 압력이 있다면 이게 해결이 되자마자 바로 그 반대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채 한도로 인한 불안감이 코인 가격을 5%를 끄집어 내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5%가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은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석과 결정이 확실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0대 50의 확률에서 55대 45 아니면 뭐 60대 40 이런 확률로 올려가는 게 이렇게 유리하게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유리한 투자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